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고 사건,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교통사고 사건 많은 좋은 결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교통 관련 사건 다루고 있는 교통 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것은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초록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자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B씨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이 멈추지 않자 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힌 것은 인지했는데 뭐 멈추지 않으니까 뭐 아예 뭐 그쪽도 뭐 별다른 그거 아니나 보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A씨는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좀 처벌 수위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제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형이 결코 작지 않은 벌금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B씨와 동승했던 동승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씨랑 B씨의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 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기에 A씨한테 당연히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냈냐면 이게 클라이언트 분께서도 벌금형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저는 A씨와 함께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A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처벌본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한편 정신과를 꾸준하게 다니고 있다는 점, A씨의 회사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이게 뭐 좀 그 회사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사규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성범죄 같은 경우 통보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좀 이제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회사 규정상 뭐 회사에다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걸리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주기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씨 회사 같은 경우 그런 회사였고 거기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제 사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에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양형 자료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제 양형 자료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약식명령으로 좀 사안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반성문도 주기적으로 작성해 주셨고 탄원서도 여러 개 받아주셨고 피해자랑 합의서도 굉장히 잘 작성했고 제가 이제 뭐 합의서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 진료 내역도 꾸준하게 받으신 거고 교통 관련 교육 이수도 한두 개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런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고 법률적 주장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 같은 경우 재판에도 안 가죠. 그냥 마무리된 거죠. A씨는 이전에 동종조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이었지만 이거 거의 비슷하게 준해서 나왔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형이 나오는데 이 사안은 다시 벌금형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잘 대응했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집행유예나 직경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와 적절한 법률적 주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을 좀 정리해 보면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즉 뺑소니죠. 뺑소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뺑소니 사건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뭐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 처해지고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에 연예인들 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속수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징역형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1심에서 잘못 대응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이랑 좀 대응을 하다가 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항소심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됐다는 거는 당연히 구속돼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형을 감형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뺑소니 혐의, 즉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죄질 안 좋다고 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된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는 당연히 그냥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안 되고 교통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